안녕하세요. 신음입니다. 단어, 독해, 그리고 배경, 문법까지 모든 기초를 한꺼번에 잡아주는 은미쌤의 단어랑 독해랑 보는 순간 도사되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단어책을 보면서 배경도 같이 그리고 지문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가주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Adjacent. Adjacent. 주변의 옆이란 뜻인데요. 동의 한번 가봅시다. Nearby. 주변에. Neighboring. 근접해 있는. Next to. 뭐뭐 바로 옆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지문 한번 가볼게요. The Amish. Amish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받아주는 건데, 자, 미국에 가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 볼 거예요. 전기 같은 것도 잘 쓰지 않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해주는데, Amish라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잡아주면서 이들이 first settled in Ohio. 자, 첫 번째는 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이 등장해주게 되면 지문에서는 순서를 받아주면서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처음에는 오하이오주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eventually 중간 단계 생략하고 결국에는 spreading into 어디로 퍼져나갔나 봤더니 the adjacent states예요. 주변에 있는 주들인데 어떤 주들? 자, of가 들어가면서 명사 동격으로 잡아줄 때 써주는구나 보시고 주변에 있었던 Pennsylvania 그리고 인디애나 주로 이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adjacent니까 바로 옆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도가 가만 그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를 가지고 오하이오 주변에 누가 있을 것이다? 인디애나도 있고 펜실베니아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도 보면 여기가 오하이오야. 오하이오 주 주변에 있었던 인디애나나 펜실베니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정착한 게 아니라 이들의 이주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구나. 같이 보실 수 있었겠네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Adjacent. Adjacent. 옆에, 주변에. Nearby. Neighboring. Next to. 요런 동의어들이 있었구나. 자, 다음 단어 가볼게요. Annihi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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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ihilate는 전멸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멸종시키다. 그래서 동의어를 봐보면 동의어가 훨씬 더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Completely remove. 뭐예요? 완전히 전부 다 제거하다. 전멸시키다. Completely. 전체 다 완전하게 remove. 제거하다. Annihilate. 전멸시키다. 완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동의어? destroy, 파괴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예문 한번 가봅시다. less harmful procedures요. 자, 제가 여기 동영상 살짝 넣긴 했는데 한번 볼까요? Andre Forte has advanced prostate cancer. The other hospital where I was had no more solution for me. Now he's at the Jewish General for an experimental treatment. We're waiting for the vitamin C from the pharmacy. Good 자, old 여기 들으셨나요? 이들이 experimental treatment를 하면서 비타민 C treatment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 C라는 것을 가지고 cancer treat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주고 vitamin C. Can it kill cancer cells? Can it kill? The theory is vitamin C in high concentrations given intravenously may be an anti-cancer agent. 제가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그래서 비타민 C를 in high concentration 많이 주사를 해서 많은 다량으로 고농축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캔서셀을 없앨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해주면서 지금 여기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 less harmful procedures such as vitamin C injections이야. 그래서 비타민 C를 주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좀 덜 해로운 프로시저가 have been shown to 자 뭐뭐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어 왔었구나. 자, 일반적으로 지문에서 show라는 단어가 등장해주게 되면 결과 받아줄 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에서 결과 받아주면서 이들이 뭐 하는 것을 보입니다. Annihilate cancer cells. cancer 셀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그렇죠. 없애는 것으로 그리고 destroy 완전히 박멸시키는 것으로 보여져 왔습니다. 라고 해서 약간 성공적인 얘기를 받아주고 있네요. 자, 요게 지금 injection 얼굴에다 이렇게 주사하고 있었죠. inject 해주고 있었던 특성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합시다. injection 무슨 뜻?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주사하다. injection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 주사하다. 그래서 보니까 projection 같은 단어들도 좋아요. projection, 앞으로 주사해주는 거, 그죠? 여러분들 프로젝터라는 거 기억하시죠? 프로젝터 뭐예요? 동영상 같은 거 어디에다가 이렇게 쏴주거나 영화관에서 영화 보여줄 때 상영할 때 이렇게 앞에다가 띄우는 거, 이런 것들이 projection이라는 단어랑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단어들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Arduous. Arduous.
arduous. arduous는 힘든, 고된이라는 뜻이에요. 동의 한번 가봅시다. difficult, burdensome, 힘든, 고된, difficult, burdensome, arduous, 힘든, 고된, difficult, burdensome. 자, 문장 볼게요. The first winter, 첫 번째 겨울인데 was an arduous time,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누구에게? For the pilgrims. pilgrim은 청교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 가만 생각해보면 뭐죠? 맞아요. 미국에 처음으로 갔던 사람들이 청교도 배경을 가지고 갔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이 뭔가 막 굉장히 잘하거나 돈이 많았거나 이래서 간 게 아니라 사실 유럽 대륙에서 잘 살기 힘들어서 갔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겨울이 arduous time, 힘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성들은 어떤 특성이었는데 봤더니 who lacked food and shelter. 자, food는 먹을 것이고 shelter는 집 혹은 피난처, 은신처. 그러니까 이들 지금 그냥 몸만 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피난처도 없었었던 이라고 들어가는데, 자, lack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부족하다 말고 어떤 뜻도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냐면요. 없다. devoid of. 뭐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아예 없는. 음식도 없고 그리고 쉴 곳도 없었던 필그림에게는 이라고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후 구문이 등장했었을 때는 꾸며주려고 등장해 준 거라 해석하실 때는 뒤에 있었던 이 지문을 뭐뭐 했었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식도 그리고 피난처도 없었던 청교도들에게 이것이 힘든 시기였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필그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화면을 보여드렸고, 자, barely 가볼게요. barely. 간신히 뭐뭐하다. barely. 간신히 뭐뭐하다. 뭔가 힘든 걸 거의 그냥 근근히 뭐뭐할 때 써주는 건데, barely 동의어는 only just요. only만 해도 간신히, 단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just까지 합쳐져서 간신히 뭐뭐하다. Backwethers,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Backwethers barely survived. 여기까지 끊으시는 거예요. 왜? 뒤쪽에 이제 after 나오니까 어머머 이후로 들어가죠. 그러면 문장은 좀 끊어서 하나의 절이 끝날 때마다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Backwethers barely, 근근히 survived, 살아남았습니다. 뭐뭐한 이후에 after facing, 뭐 한 거죠? 그러면 그죠? 직면한 이후에 무엇을 직면해서 무엇을 맞이해서 봤더니 severe hypothermia. hypothermia는 hypo라는 단어가 아래란 뜻을 말해줘. hypo. 위로란 단어가 있어요. 그건 hyper. 그래서 hyperthermia라고 하게 되면 hyperthermia, thermo에서 여기에서 therm이라는 단어가 뭐죠? thermo. 요게 온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hyperthermia라고 하게 되면 고체온증. hypothermia, 저체온증이라고 들어간 단어고요. hypo 같은 단어가 만약에 잘 안 외워지시면 hypothesis, 가설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전제를 깔고 갈 때 주는 게 가설. 그래서 이 밑에다 깔아주는 거. 요게 바로 hypo라고 들어가는 거. 위는 hyper. 자, 제가 위 하면 여러분들은 hyper. 밑 하면 hypo. 이렇게 가시는 거. 위, hyper. 아래, hypo. 그죠? 그래서 hypothermia, 저체온증, 그리고 frostbite, 동상이에요. 이 동상에 의해서 심각한 증상을 face한 이후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맥웨더는요, 지금 여기 화면 보이는데, 등산하는 사람이에요. 등산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곧 에베레스트에 가서, 여기에서 지금 저체온증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불쌍하게 얼굴도 지금 이렇게 막 까맣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눈이 워낙에 하얗기 때문에, 저체온증, 동상 이런 거 걸리면 동시에 얼굴은 지금 다 sunburn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얼굴 타고, 그리고 지금 손 이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 지금 손도 없고. 동상은 사실 nerve를 다 모세혈관 이런 것들 전부 다 망가뜨리게 해서 여기 보시면 frostbite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세혈관 이런 걸 전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결국 손가락도 없고 되게 불쌍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있는 거 뭐야? barely survived.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진짜 정말 간신히. 제가 이 불쌍한 상황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 barely survived.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어. 요 얘기를 받아주고 있었구나. 자, hypothermia, hyperthermia 이런 것들은 지문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어를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어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commission. 뭐죠? 주문하다 혹은
위임하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동의어는 주문하다, order라는 단어가 있고 명령하다, 주문하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사람 이름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commissioned, ordered 주문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The first presidential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이니까 대통령 library, 서재 이렇게 되겠죠. 자, 대통령 서재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도서관처럼 보이진 않죠. 이 presidential library는 대통령이 가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하에 만들어진 도서관들을 말해줘서 여러분들 그 미국 가시면요, 나중에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면 그 대통령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 가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증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가서 도서관증도 만들고 안에 들어가서 책도 보는 척 리딩 공부 열심히 해서 책도 한번 보고 그러고 나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루즈벨트가 ordered, commissioned 했었던 대통령 라이브러리예요. Consequently. Consequently. 이거 뭐죠? 결국, 그러므로, 그죠? 요 단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동의어가 therefore, as a result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주면 제가 지문 읽을 때 앞으로 이제 저랑 계속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죠? 약속. 그럴 때 이렇게 인과 구조를 적을 거예요. 뭐라고요? 인과 구조. 인과 구조니까 앞쪽에 나왔었던 것이 원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가 등장을 해줘요. 이러면 요게 문제 출제자들이 팩트 문제를 가장 많이 내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거 원인, 뒤쪽에 나오는 결과 그리고 문제도 다양하게 등장할 수가 있다. 보시고 자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elder canopy blocks the sunlight이요. 그러면 elder canopy는 지금 오리나무 캐노피인데 오리나무는 뭔지 모르셔도 되고요. 캐노피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는 건 좋아요. 캐노피. 캐노피는 막아주는 거 있죠. 햇빛 가리개를 말해줘서 사실 캐노피 몰라도 뒤쪽에 blocks the sunlight 이라고 했죠. 햇빛을 막아줍니다. 요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캐노피라는 것 자체가 하는 역할은 햇빛 가리개, 천막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오리나무가 이렇게 거의 하늘이 안 보이죠. 밑에서 위를 찍었는데 요게 바로 캐노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캐노피가 형성이 되면 그럼 햇빛이 못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The Douglas fir, 미송나무인데 미송나무는 그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그 소나무 있죠. 그거예요. 그 미송 같은 것들을 미송이 lacks, 아까 뭐라 그랬었죠? 없다. 부족하다. 없다. 뭐를? The means for survival. survival,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이때 means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수단, 방법. 생존에 대한 수단, 방법이 없다라고 들어가서 결국은 요런 그림이요. 지금 여기 나무 대만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지금 저 위쪽에 뭐가 있겠어요? elder tree가 만들어놓은 캐노피가 있고 요거 조그만 거 보이세요? 요 조그만 게 지금 Douglas fir예요. Douglas fir는 미국에 되게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라다가 크리스마스 때 쓰고 이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얘들은 어차피 이제 밑에 있으니까 햇빛이 가려서 잘 못 살아가는 나무야 라고 했는데 무조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현재 지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팩트 같은 문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팩트에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Douglas fir가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면 답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elder가 sunlight을 block해. 혹은 elder canopy가 sunlight을 block해. 이렇게 등장해 주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하나의 문장이었지만 원인, 결과로 나뉘어지면서 문제 만들어지기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Collaborate. 제가 이 단어는 그 무료 강의 찍을 때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편해요. 함께. 요 뒤에 있었던 L은 뒤쪽에 나왔던 labor 잡아주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함께 만들다. 요렇게 들어가니까 노동을 함께 만들어주다? 협력하다. 그죠? 그래서 cooperate, work together. 요런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ose 들어갔는데 자, those는 일반적으로 앞에 있었던 것들을 받아서 these, those처럼 가리키는 거 앞에 있었던 걸 가리킬 때 쓰기도 하지만 문장에 맨 앞에 나왔죠. 그러면 뒤쪽에서 후치 수식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후에서부터 가려지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70반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요거 같이 보시면 지문에 뭐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냐면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글들은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끝이냐면 동사 나오기 바로 앞에까지가 하나로 묶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괄호 열고 묶고 관계대명사, 분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꾸며주려고 등장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며주려고 등장하는 거니까 뒤쪽 읽어보시면 어떤 애들이냐면 who found guilty. guilty. 유죄가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유죄인가 봤더니 collaborating with the enemy. 어우야, 적하고 협력했었다고 이 유죄가 밝혀진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났네. 반역자들이에요. 그죠? 이들이 were thrown in prison.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저 프리즌으로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감옥에 훅 집어넣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적하고 같이 했었던 반역자들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그림 같이 보세요. 자, collaborate 뭐라고요? cooperate, work together.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confine. 요 단어 의미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랑 같이 넣었어요. confine은 지문에 떴다 하면 문제로 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제한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동의어가 두 개가 있어요. limit, restrict, confine. limit, restrict, confine. 요렇게 들어가면 자, limit, restrict, confine. 얘네 세 가지는 뒤에 나오는 뭔가 명사를 이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confine, doing someth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걸 못하도록 하는 건데 자,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뒷지문에서 한번 가볼게요. Curriculum is no longer confined to. 자, 아까 제가 confined에 뭐 나온다고 그랬었죠? 명사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뭐가 등장했냐면 to란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완전 달라지면서 이 to 이하에 대해서만 제한하다 라는 뜻으로 돼요.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전치사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to와 by를 꼽을 거거든요. to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에게 더 이상 제한되지 않는다. 커리큘럼이 이제 더 이상 요것에 한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 거니까 이것 이외의 것도 할 수가 있겠구나. 뭐에 한정되지 않느냐 봤더니 rigid course of study of the past. 과거에 엄격한 학문 코र्스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학문들은 어땠는데 과거의 커리큘럼은 제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젠 특정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들 같은 것들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런 것들은 리스닝에서 나오기 쉽겠죠. 리스닝에서 이렇게 선택 과목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requirement 혹은 requisite 이런 단어가 필수 과목이라고 한다면 elective.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elective라고 하면 선택 과목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커리큘럼이 변경이 일어나서 과거처럼 딱 제한된 것만 듣지 않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고 be limited to는 뭐뭐에 대해서만 한정 허용이에요. 자, 예문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My diet limits fish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다이어트는 누구를 제한해요? fish를 제한해요. 그럼 난 fish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죠? limit은 그냥 제한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세요. My diet is limited to fish 라고 하게 되면 내 다이어트는 무엇에만 한정되어 있다? fish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물고기만 먹고 나머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아까 구문은 My diet limits fish 해주면 fish를 제한해서 못 먹는 거고 My diet is limited to fish 해주면 내 다이어트는 fish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돼 있어. 그래서 완전 다른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confine이 누구랑 같이 결합했을 때 to와 결합했을 때 근데 제가 예문은 뭐로 드렸죠? limit으로 드렸죠. limit, restrict, confine은 세 개가 다 구문이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문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거 exploit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왜 재밌냐면 아주 긍정적인 뜻하고 부정적인 뜻 두 개가 다 쓰여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학문 공부했었을 때 학교에서는 요걸 더 먼저 배우셨을 거예요. exploit은 착취하다. 그래서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착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커너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use하고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동의어 세 가지 볼게요. use, 쓰다.
take advantage of. 요게 바로 착취하다. 뭐뭐의 이점을 취하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착취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들어가게 돼요. make use of는 그냥 use를 명사형으로 썼었을 때 뭐뭐에 사용을 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서 make use of나 use는 동일한 뜻이고 take advantage of가 뭐뭐를 착취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요. 자, 예문 한번 가볼게요. Both children and women, 아이들과 여성 둘 다가 were exploited. 뭐가 되었어요? 착취된 거예요. 언제?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동안에 아이들도 여성들도 착취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공장에 대한 거고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공장 기계를 돌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산업혁명 때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계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예요. 그럼 기계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그죠? 전문가들이 수공으로 하나씩 만들고 있었는데 기계가 사용이 돼요. 그럼 기계는 돌려주는 사람만 있으면 크게 기술이 없어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지문에서 받아주냐면 반쯤 기술이 있어서 semi, 반쯤 semi라는 단어를 넣어주던가 아니면 on, 뭐뭐 하지 않는 skilled. semi-skilled worker라든가 unskilled worker라는 단어를 써줘요. 그래서 기술이 없어도 이들이 공장 기계를 돌릴 수 있어서 기계가 많이 돌아가고 생산품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 동안에 아이들과 여성들 둘 다 마이너리티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exploited는 그저 taken advantage of가 가장 유력하게 들어가는데 굳이 네거티브한 뜻을 써주고 싶지 않으면 were used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여서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taken advantage of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를 더 잘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Furthermore. 다 아시죠? 게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들어간 단어고 in addition, moreover 가볼까요? smoking 뭐야? 흡연은 is linked to heart disease and stroke요. 자, heart disease는 심장병일 때고 stroke는 뇌졸중을 말해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heart disease고 두 번째는 stroke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furthermore가 나오는데 furthermore는 저는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게다가 더군다나 그러면 furthermore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봤었던 in addition, also, moreover 이런 단어도 전부 다 더하기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더하기 표시가 지금 여기 하나가 돼 있고 앞에 1번, 2번이 있었죠? 그러면 뒤에 뭐 나오겠어요? 그죠? 3번 정도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지문을 보다가 furthermore, in addition, moreover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 개의 정보가 비슷한 띠임으로 등장해주죠. 그러면 not except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에요. not except 문제가 나오면서 그러면 smoking에 의해서 약이 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주면 얘네 세 개는 약이 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거 하나 등장해줘서 뭐 hypothermia 아까 했었던 거 저체온증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이제 오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moking 이거는 이제 시가렛 피웠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만 나오는 건데 자, smoking에 대한 단점으로 세 가지 병명이 나열되고 있으면서 furthermore 나오면 어떻게 표현한다? 더하기. furthermore 더하기. 그리고 무슨 문제? not except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단어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보고 있죠. 제가 이거 정말 열심히 준비한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서 전 사실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70반 수업을 혹은 단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리딩 30점을 맞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모든 리딩은요. 단문 해석이 제대로 되면 굉장히 점수를 받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문을 되게 허접하게 여기고 단문을 안 잡으면서 전체 지문만 보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나요? 자, 그 한국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정말 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해도 한 걸음을 가야 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문장을 봐야 지문이 보이죠? 그거 지금 저랑 같이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단언컨대 이 부분을 열심히 하시면 잘 들으시면 그러면 정말 그 100반부터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다 잡아먹고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자, inevitable. 피할 수 없는인데 자, 피할 수 없는 이라고 등장했죠. 없는의 뜻을 갖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in, on, none 이런 접두어들은 없어, 못해, not이야. 그래서 not이란 뜻으로 같이 들어가요. 피할 수 없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in, on, none이 있는데 동의 한번 가볼게요. unavoidable. avoid가 뭐예요? 요게 피하는 거죠. unavoidable 역시 not에 대한 뜻을 가져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필연적인, 확실한, 그래서 certain. with certainty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구나.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볼게요. certain이 문제로 나왔을 때 오답으로 들어간 단어가 obvious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obvious. obvious는 명백한, clear. 분명한이란 뜻이고요. certain이라든가 inevitable은 어떤 이벤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얘는 확실히 일어나는 거야. 누구랑 관계되는 거냐면 event랑 관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obvious는 clear와 동의어로 잡히면서 inevitable하고는 오답입니다. 연결하시면 안 돼요.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 때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봤다고 막 찍을까봐. 봤다고 찍으시면 안 됩니다. inevitable은 누구랑 동의하라고요? certain, with certainty, unavoidable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요.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자, 인터넷의 도래와 함께 여기 in이 이렇게 대문자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대문자로. 자, 그래서 인터넷의 도래와 함께 globalization became inevitable. 그럼 뭐예요? 그저 세계화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즉 필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인터넷이 만들어지면 월드와이드 웹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쓰는 웹이죠. 이 월드와이드 웹은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데 모두 다 미국 서버에 한번 갔다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글에서 뭘 치든 네이버에서 뭘 치든 간에 미국 서버에 한번 이렇게 갔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서 월드와이드, 세계 전역에 커진. 그러면 월드와이드가 나왔으니까 지문에 좀 잘 나오는 단어를 알려드릴까요? nationwide 라고 하게 되면 그죠? 전국적으로. 미국 같은 지문에서는 nationwide가 꽤 나올 거예요. 왜? 미국 전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nationwide, 전 국가적으로 라는 뜻으로도 등장해주게 됩니다. inadvertently, 무심코, 우연히 라는 뜻인데요. 자, advertently 같은 단어가 약간 그 advertising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inadvertently는 목적 없이 in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in 들어갔던 거 지금 누구로 바꾸고 있냐면 또 on으로 들어가고 목적 없는 거니까 누가 없어요? intention이 없어. 그래서 unintentionally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 intention이 뭐죠? 의도. 그죠?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우연히. 그럼 의도가 없으니까 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우연히 accidentally. unintentionally, accidentally. 요렇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the popsicle 뭐냐면요. 요거예요. 그 보통 아이스케이크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스바 같은 건데 popsicle이 was inadvertently invented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만들 거야. 굉장히 노력해서 그 deliberately 요 단어를 외우세요.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프랭크 에퍼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 안 봐도 상관없고 우연히.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팩트 문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연히 만들었구나. accidentally 라고 들어가고 어떻게 받아주면 오답이겠어요? on purpose, purposely, intentionally 이렇게 잡으면 오답이 됩니다. 아까 intentionally 기억나시죠? 어디 있었어요? unintentionally 라고 해서 동의어로 잡았었구나. 그러니까 on 딱 빼주고 들어가면 오답 만들어지는 것. 요거 외우셔야 돼요. merely, 단지, 오직 이렇게 들어가고요. only 하고 같이 동의어로 묶여지고 또 한 가지 simply까지 같이 연결하시는 거예요. only, simply, merely. 다시 시작. only, simply, merely. merely부터 가볼까요? merely, simply, only. 단지, 오직 이렇게 들어가고 자, 단지 오직이니까 no more than 뒤에 나오는 이것보다 더 뭐뭐하지 않아. 그죠? 뒤에 있는 것보다 더 뭐뭐하지 않으니까 단지 뭐뭐에 불과해. no more than 단지 뭐뭐에 불과해. no more than 단지 무엇에 불과해. 뒤에 나오는 것보다 더 뭐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이고요. 자, 읽어볼까요? The telephone, 전화가 was merely one of the Alexander Graham Bell's invention. 사람 이름 나오니까 사람 이름 뭐 여러분들 벨 아시죠? 그냥 A라고 놓으세요. A의 인벤션들 중에 단지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유추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많은 인벤션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텔레폰은 단지 그들 중 하나에 불과해. 이렇게 등장해줘요. 그래서 벨이 전화기 만드는 과정이 등장해주는데 뭐 그 지문들 보다가 보면 텔레폰 역시 inadvertently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문에서는 에디슨의 축음기 포노그래프가 우연히 만들어졌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nadvertently 방금 전에 봤었던 우연히 무심코라는 단어랑 같이 또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providing, provided, providing, provided 둘 다 동일한 뜻으로 들어가고 뭐뭐의 조건으로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들어가고 동의어는 if예요. 뭐라고요? if. 둘 다 동의어가 if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if란 단어를 좀 잘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if는 접속사거든요. 만약 뭐뭐라면 그죠? 접속사라는 걸 잘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providing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provided가 등장해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동사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동사가 아니라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뒤에 지문 한번 가볼게요. Plants thrive provided. 자, 여기에서 provided에서 한번 끊었었어야 돼요. 왜 끊었었어야 돼요? 그죠? provide 뒤에 보면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는 접속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기억하세요. 문장 두 개는 접속사라는 뭔가 연결해주는 애가 있어야 두 개의 문장이 한꺼번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토플 지문들은 굉장히 길죠. 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 동사에서 끝나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잘 못하시고 plant thrive provided 선생님 이거 동사인데 지금 이상해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동사가 아니라 plant가 thrive 잘 자랍니다. 번영합니다. 그리고 끊고 provided 무슨 뜻? if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plants가 have enough sunlight and water 충분한 물과 그리고 빛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잘 자라요. 자 그림 한번 봐볼게요. 그림에 지금 photosynthesis photo 빛이고요. 그리고 synthesis 합성 그러니까 광합성에 대한 개념이면서 즉 햇빛 충분한 빛이 있고 여기서 물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햇빛이 많으면 이들은 잘 자라납니다. 라고 해서 식물이 잘 자라는 배경으로 물과 그리고 햇빛이라는 특성을 주고 있었구나.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if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조건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조건이 나오면 문제로 또 떠요. 플란트가 잘 번영할 수 있는 케이스는요 라고 하면 물과 충분한 햇빛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서 답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readily, 쉽게, easily 라는 뜻이야. readily, 쉽게, easily 그리고 willing은 뭐죠? will이라는 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willingly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쉽게 막 하려고 했었을 때 써주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Timber is readily available in tundra. timber는 나무를 말해줘요. 목재 이런 것들, 목재로 쓴 나무들. 나무가 not readily available. 자, readily 쉽게 available은 얻을 수 있는, 쓸 수 있는이에요. 그리고 요 단어를 좀 외워볼까요? 툰드라 동토층을 말해요. 동토층이니까 동토층 얼어있는 흙을 말해줘서 지금 추운 지역을 말해줘요. 이런 추운 동토층에서는 팀버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림 봐볼까요? 오, 저기 눈 덮인 산이 있고 지금 보니까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푸르르고 갈색인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forest의 개념과 그리고 grassland 같은 개념은 조금 달라요. forest는 나무가 있는 지역이고요. 나무, tree, timber 이런 것들은 나무에 대한 개념이고 grass는 그냥 식물, 그러니까 vegetation이 없다고 해주면 과장이에요. 식물이 있긴 있는데 키가 큰 나무들이 없는 거고 그냥 low-lying vegetation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low, 낮게, lying, 누워있는 vegetation. 그래서 동토층이라든가 아니면 사바나, 너무 더운 곳 이런 곳에도 low-lying vegetation, 낮게 깔린 적어드릴까요? low-lying 낮게 깔려있는 vegetation들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readily, easily, readily, easily, readily, readily, easily, easily, readily.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외워놓도록 합시다. 지문 보다가 보면 이 지문 저 지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relatively, relatively, 상대적으로. comparatively. It's relatively small heart예요. 자, it가 나왔는데 여기에 it에서 apostrophe 들어가게 되면 it is에 대한 뜻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그냥 it 나오면 소유격이에요. 여기 소유격이야. 자, 그것에 상대적으로 작은 heart, 심장이 means
자, 여기가 동사를 말해주겠네요. 그러면 누구가 심장이 작지? 봤더니 the lion. 아, 그러면 결국 여기 뭐가 하나 빠진 거냐면 that을 한번 받아줘요. 왜? must가 나왔죠. 조동사 나왔으니까 새로운 문장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that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 lion이 must stalk its prey. 그것의 prey를 먹잇감을 stalk은 여러분 stalking이라는 단어 아시죠? 좀 무서운 단어인데 몰래 이렇게 쫓아가는 걸 말해요. stalk. 그래서 그것의 prey를 몰래 쫓아가고 prepare for short quick attack이요. 짧고 빠른 공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막 컸으면 막 뛰어가서 탁 낚아채고 하면 될 텐데 심장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다가가서 확 낚아채는 개념을 잡아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몸의 다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절대적으로 작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relatively는 다른 거랑 비교를 해주면서 비교급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한 가지 더 기억해 놓을게요. 자, relatively 이런 단어는 나중에 제가 인포 문제 가르쳐 드릴 때 우리 단어 할 때는 지금 안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서 인포 문제가 들어갈 때는 relativelly라는 단어가 꽤 유용한 단어예요. 잘 외워두세요. relatively 뭐야?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하트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몰래 조심스럽게 몰래 뒤따라가서 그리고 짧고 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큰데 심장은 작은 건가 봐요. repercussion, repercussion, repercussion. 자, 요 단어는 끊어볼까요? 끊으면 re 빼고 끊으면 percussion. percussion이 뭐죠? 그죠? 타악기. 타악기를 이렇게 둥둥둥 쳐요. 그래서 repercussion 하면 둥 치고 딴 데 갔다가 둥 치고 해줘서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 약간 그 부가적인 영향 요런 거 나올 때 많이 써준 게 repercussion 이란 뜻인데 단어에 답 잡을 땐 그냥 effect로 잡아요. effect, 영향, consequent, 결과 라는 뜻으로 같이 가지고 effect는 영향, 결과 같이 연결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봅시다.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대공황 외우세요. depression은 이렇게 밑으로 쭉 가라앉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을 말해주고 Great Depression이 had significant repercussion on the farming industry. farming이니까 농사 짓는 건데 농경 사업 쪽에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게 이제 Great Depression 동안에 있었던 jobless men keep going 이라고 들어갔죠. job은 없지만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jobless men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 굉장히 큰 정책을 세워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줄까라는 것들도 지문에 등장해주게 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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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taneously. 동시에 라는 뜻으로 들어가고요. 동시니까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누구랑 동의해요? simultaneously.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spontaneously. automatically는 오답이에요. spontaneously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내가 예상하지 않고 계획이 없었지만 충동적으로 할 때 혹은 자동적으로 이런 거 들어갈 때 나오는 거고요. simultaneously는 지금 발음이 비슷해서 항상 오답으로 같이 나오거든요. simultaneously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말해주는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The Russian attacked the Germans simultaneously from different points on the frontier. 그러니까 앞쪽에서 지금 서로 다른 포인트로부터 동시에 German을 공격했습니다. 동시 공격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from different points가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데서 공격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전투가 있었고 subsequent, 별표. subsequent은 뭐야? 별표. 왜? 요게 시험에서 문제 출제 빈도가 가장 많았던 단어예요. 이유가 subsequent, 있어요. subsequent. 한번 가볼까요? following, 그 다음에 succeeding,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later, 이후에 following in time,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자, 전부 다 뭐냐면요. 시간적인 이후를 말해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subsequent는 언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역사 지문에 많이 나올 거예요. 역사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 한 문장 보고 한번 가볼게요. The genetic material in an organism.
생명체예요. 그래서 생명체의 genetic material 유전 형질이라는 것이 passed on to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다. 누구에게? subsequent generations. 그 뒤에 따르는 generation 세대에게. 그래서 후대에게 이것이 물려집니다. generation, girls generation 소녀시대. 그죠? 그래서 generation 세대라는 뜻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냐면 아무래도 역사 지문에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역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생물학 지문에도 나오죠. 생물하고 역사를 합치면 토플 지문의 반 이상이에요. 반보다도 훨씬 넘으면 70%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올랜드 블룸 하고 그 아들 정말 우수한 유전자, 뛰어난 유전자가 이렇게 막 전달이 되고 좀 부럽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transform. 변화시키다인데 transform은요. 형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 변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change랑도 동의하지만 convert를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transform, convert에서 형태 변화시키는 거 convertible, 뚜껑 열리는 자동차 이런 것도 convertible 이렇게 같이 가주죠. 그래서 변화시키는데 이 transform이라든가 change, convert 지문에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변화시키는 건 어떤 개념을 가져가게 되냐면 from A to B예요. A였었던 것을 transform into B, B라는 것으로 바꿔놓게 되죠.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토플 지문에서는 왜 바뀌었니? A가 B로 바뀐 이유는 뭐니? Y라는 문제도 주고 A가 transform 됐던 결과는 뭐니라는 effect를 물어보는 cause and effect 문제가 등장해줘서 인과구조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문에서 이 원인도 잡아주고 결과도 잡아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시고 자 아주 짧은 예문인데 여기서도 보여요. The volcano's ash예요. 그러니까 volcano의 재가 transformed the city, 이 도시를 into a ghost town, 유령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인 나오죠. 여기 누구? 볼케이노 때문에, 볼케이노 재 때문에 이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화산재 때문에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었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보실 때 짧은 지문이지만 사실은 다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거든요. 토플 리딩은요. 그냥 이거 어려워. 문법적으로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싹 빠져들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우리 이제 이 단독 보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도 보고 독해도 보고 그리고 문장 해석도 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같이 보고 일석 몇 조죠? 정말 여러분들 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정말 토플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으니까 첫 단추를 좀 예쁘게 잘 채우시고 다음 시간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